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마이다스로 배우는 구조역학 제5장 면회 하중을 부담하는 판입니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판인데요. 플레이트. 어, 모델 1과 모델 2는 형상은 같은데 경계 조건이 다르고요. 모델 3하고 모델 4가 있는데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형상이 다음과 같고요. 모델 4는 요것을 4분의 1로 해가지고 경계 조건을 다르게 해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용되는 재료는 SM490이고요. 판의 두께는 2cm, 등분포 하중은 압력으로 1톤 포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PDF를 다운로딩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처짐 형상을 보면은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가 이런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최종적인 결과도 응력도 이렇게 컨투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같은 형상이고 모델 1, 모델 2, 3, 4, 그 다음에 벡터 라인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플레이트, 플레인, 멤브레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다스를 실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시빌 혹은 젠을 실행합니다. 먼저 새 파일을 열고 New 프로젝트 저장을 합니다. 파일 Save as 플레이트 K2K로 저장을 했고요. 현재 사용하는 단위는 톤포스 미터 단위로 했고요. 물론 툴에서도 이렇게 유니트에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재료 프로퍼티 머티리얼에서는 SM490을 사용했습니다. 재료는 SM490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스틸로서 표준 재료인 KSCB를 스틸에 SM490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사용되는 판의 두께의 종류를 넣게 되는데요. thickness에서 넣어가지고 이름은 thickness 0.02m니까 out of plane 0.02m를 넣습니다. 오케이. 넣습니다. close 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좌표계를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뷰에 뷰 포인트를 넣게 되면 글로벌 좌표계가 보입니다. X축, Y축. 여기서도 X축, Y축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를 그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에 위저드가 있고요. 베이스 스트럭처에 플레이트가 있고 이것을 넣게 되는데요. 크기가 1, 가로 세로 크기가 1이고 재료는 SM490, 두께는 0.02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로 세로로 10개씩 나눴고요.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로 나눴습니다. mn. 그 다음에 이게 요 플레이트가 삽입되는 포인트가 0,0,0 이라는 원점을 왼쪽 하단이 삽입이 되는데 그냥 삽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x g 플레인 상에 삽입이 되니까 이것을 90도 회전해 가지고 X축을 대상으로 해서 90도를 회전했습니다. 90도가 270도지 94, 94, 36이니까요.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죠? 클로즈 시켰고요. 이것을 X 평면상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하면 다음과 같고요. X, Y 플레인 글로벌 코디네이트 오른쪽에 G라고 하는 게 글로벌 코디네이트, U라고 쓰면 유저 코디네이트입니다.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인 글로벌 코디네이트인 플레이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경계 조건을 입력하는 건데요. boundary, define support에 돼 있고 위쪽, 아래쪽 절점들을 선택을 하고요. 위를 선택을 하고 아래를 선택을 하고 어, 플레이트 요소는 자유도를 6자유도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없애주고 회전 변이도 없애주고 다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엔 하중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압력 하중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3차원 보기 이렇게 됐고요. 압력 하중, 로드 혹은 여기서 로드, 여기서 프레셔 로드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중 경우의 이름, 그래서 하중의 종류,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테디 로드 케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압력 하중이라고 하고요. 사용자 정의로 넣고 add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 로드니까요. 플레인에서 면상에서 작용하고 엣지에서 작용하냐? 면상에서 작용한다. 플레이트 혹은 플레인의 면상에서 작용하고요. 요소 위에서 작용을 하고 방향은 글로벌 전체 좌표계에서 작용하는 걸로 하시죠. 왜냐면 국부 좌표계를 다시 표현하고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글로벌 좌표계로 넣어도 되죠. 그리고 그 값은 글로벌 좌표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좌표계 반대 방향. 전체를 선택해줘야 되니까 전체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눌렀습니다. 그 값을 나타내려면은 로드에서 value를 보여줘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이 모든 것들을 복사해서 모델 2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앞면 위에서 봤을 때 단 것 같고요. 하중은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보지 말고 오케이 하고 이것을 요소를 복사를 한다. translate 하고요. 그다음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 요소의 특징과 절점의 특징들을 전부 다 넣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pply를 시키면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델 2의 경우에 양 4면이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경계 조건을 어,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요놈하고 요놈 업 select 마우스를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마이다스 젠과 시빌은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서포트해서 이것도 추가를 해줍니다. apply 다 추가가 됐죠. 이렇게 전체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려면은 바운더리 서포트 컨디션을 클릭해주고 보여주면은 이렇게 모델 1의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 모델 2의 경계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모델 3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모델 3은 모델 2와 바운더리 컨디션이 같은데요. 크기가 다르죠. 일단은 모델 2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트랜슬레이트, 선택은 요놈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1.5만큼 움직여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서 전체 보기 다음과 같은 모델 3가 생겼는데 이걸 다시 확장하겠습니다. 모델 3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노드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것을 X축으로 4배를 늘려주게 되는데 전체 선택을 하고 절점을 스케일 로드를 하고 유저 코디네이트가 아니고 유저 스케일은 제일 처음에 시작점은 요 점으로 하고요. 0, 하고 거기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selection 서 apply 요소가 너무 X축 방향으로 듬성듬성하니까 이걸 다시 같은 크기로 4등분 하겠습니다. 요소를 그러니까 element divide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선정을 하고 엘리먼트를 전부 다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타입은 플래너고 평면이란 얘기죠. equal distance로 X축 방향으로는 4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하지 않죠. 분할하지 않을까 그대로 그래서 apply를 했습니다.
근데 경계 조건이 다시 이렇게 여기 절전별로 안 추가된 것이 있으니까요.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주겠습니다. 경계 조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요놈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서포트로 전부 다 잡아주는 걸로 리플레이스 됐습니다. 그 다음 모델 4를 만들겠습니다. 요것의 4분의 1 모델인데요. 4분의 1을 선정을 하고 복사를 해서 넘기겠습니다. 엘리먼트 트랜슬레이트 에서 먼저 요소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4분의 1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요것을 복사를 Y축으로 마이너스 1.5만큼 움직이고 절정과 요소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해서 전체 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경계 조건을 한번 뷰를 요것만 좀 확대를 시켜서 볼까요? 요놈만 확대를 해서 나타내고요. 다음 셀렉션으로서 요놈만 이렇게 찍습니다. 찍고 요놈은 Y축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회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추가,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추가로 해주고 여기에 X축으로는 Y축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X축으로 로테이션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해서는 요 세로로 된 놈들에 대해서는 X축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Y축에 대해서 회전하지 말아야 된다. 고 추가를 해줬습니다. 추가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찍히고 여기는 두 개가 찍혔죠. 이렇게 전체 보기 들어왔습니다. 저장하기 다 끝냈으니까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입니다. 어널리시스, 퍼폼 어널리시스. 자, 해석을 마쳤고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제 경계 조건은 디스플레이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과에서 먼저 발력이 발생하는 것, 발력, 변형 형상, 그 다음 부재력. 부재력에서는 단면력과 응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력을 먼저 보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은 3차원적으로 보여보면은 다음과 같이 경계 조건상에서 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변형 형상, 하중에 따라서 변형 형상이 얼추 비슷한지를 보게 되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투어, 디폼드 형상, 언디폼드 형상 같이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나타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이렇게 나중에 값들도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중이 가해지면은 어떤 형상으로 발생하는지 뭐 얼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응력, 플레이트니까 응력입니다. 응력에 대해서 봐야 되고 응력은 여기 보면 응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이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 또는 플레이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좀 전에 과제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응력을 사용자 좌표계에서 스트레스 옵션 네, 사용자 좌표계에서 XY, YY 방향으로 한번 응력을 한번 볼까요? YY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디폼드 언디폼드 영상으로 보죠.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응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응력의 형상이 4분의 1 모델하고 전체 모델하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플롯, 벡터로 나타내려면 로컬로 해가지고요. 엘리먼트 상에서 벡터로서 나타내고 apply를 취하면은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력의 방향이겠죠. 3차원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디폼드 영상 이렇게 응력 컨트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